아직도 시간이 멈춰 있네.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린 순간 유리창 너머로 제트 연료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은 이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당신이라면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한상만, 올해 67살입니다. 벌써 3년째 이곳 인천공항에서 야간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이 멈춰 선 시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죠. 시침과 분침이 꼼짝 않는 것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멈춰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해외 화물선에서 항해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세계 각국을 누비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영어로 선원들과 대화하고 각 나라 항구에서 현지 관리들과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배 위의 생활은 젊은 사람들 몫이 되었고 저는 육지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 공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게이트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들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용 캐리어를 끄는 직장인들, 여행 가방에 스티커를 가득 붙인 젊은 커플들, 손자 손녀를 만나러 가는 할머니까지 저만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청소차를 끌고 다니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때 바다를 누비며 큰 배를 몰던 제가 이제는 걸레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취향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운영팀장 박성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 없어야 한다. 알겠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박성호는 40대 초반의 야심찬 관리자였습니다. 항상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죠. 특히 저 같은 청소원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웠어요. 저는 걸레를 꽉 쥐고 바닥을 더 세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바다에서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묘한 고요함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평소에 듣지 못한 알림음이 3번 연속으로 울렸어요. 띵동딩 띵동딩 띵동딩.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해외 화물선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런 미묘한 신호들에 민감했거든요. 배 위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신입 안내요원 윤민지가 허둥지둥 키보드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이었어요. 평소에는 밝고 성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손동작이 평소보다 빨랐고 얼굴도 약간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물통에 헹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Excuse me, I think THERES, 빈섬, confusion with my gate. 영국 억양이었습니다. 남부지방 특유의 부드러운 발음이죠. 오랫동안 국제 항로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건 귀에 익었거든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쪽 억양과는 달리 런던 남쪽 지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투였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장 사이사이에 길게 숨을 고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호흡 패턴은 보통 긴장하거나 아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라벤더 향이 살짝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소독제 냄새 같았는데 요즘 공항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알코올 냄새와는 달랐어요. 더 진하고 특별한 향이었죠. 마치 병원에서 쓰는 특수한 소독제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외국인 승객을 자세히 보니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였습니다. 탑승권과 휴대폰을 번갈아 가며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민지가 황급히 뛰어가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자판을 잘못 눌렀나 봐요. 컴퓨터 화면에 엉뚱한 공항 코드가 떴거든요. ICN 대신 INC라고 뜨는 바람에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여기까지 들렸어요. 신입이라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켜보는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보안요원 최기준이 절차를 확인하겠다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그는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구는 편이었어요.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박성호는 무전기를 입에 바짝 대고 소리쳤어요. 통역을 반드시 10분 안에 확보하라. 10분 안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오늘이 중요한 취향식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조용히 한쪽으로 밀어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서두르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동딩 띵동딩 띵동딩. 이번엔 의료실 호출등까지 함께 깜빡였어요. 붉은 불빛이 복도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레를 꽉 쥔 채 숨을 멈췄어요. 20년 전 북태평양 한복판에서 선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도 이런 긴장감이 배 전체를 감쌌었죠.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 쌓여가더니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외국인 승객이 허리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의료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취향식 준비를 위해 설치된 무대 위에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어딘지 불안정하게 들렸어요. 박성호가 다시 무전기를 들고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료진 즉시 게이트로. 그리고 통역 담당자는 어디 있나? 그 순간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청소원일 뿐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외국인 승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의료실 호출등은 계속해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외국인 승객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더 짙어졌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새로운 탑승권을 출력해 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프린터 용지가 비뚤어지게 나왔어요.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C14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야 할 항공편이 갑자기 A7번으로 변경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는 아직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가면서도 계속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0년간 배 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작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같았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탑승권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는데 그 패턴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플리즈 WAIT a moment. 일책 에그AIN. 민지가 영어로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문법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승객의 얼굴에 더 큰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라벤더 향이 다시 강하게 풍겼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승객이 들고 있는 작은 가방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의료용 가방 같아 보였는데 손잡이 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죠. 보안요원 최기준이 다가오더니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과 탑승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딱딱했어요.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경직된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었어요. 외국인 승객이 서류를 건네면서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의 허리춤에서 작은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삐삐삐, 삐삐삐.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주위가 조용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최기준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었습니다. 혹시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예스, 이츠 메더컬 이기프먼트. I have diabetes. 승객의 대답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당뇨병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었고 그 기계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박성우가 무전기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통역 담당자 어디 있나? 지금 즉시 필요하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취향식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항공업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공식 통역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교통체증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꽉 쥔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외국인 승객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안 검색대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삑삑삑삑삑. 금속 탐지기에서 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인슐린 펌프 때문에 알람이 울린 거였어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추가로 달려왔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스텝 어사이드 플리즈. We need to check your medical device. 최기준이 표준 절차에 따라 추가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승객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I, I need to sit down. Please. 승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경직된 대응이었어요. 민지가 의료진을 부르려고 했지만 오늘 취향식 때문에 의료실 직원들도 다른 업무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다에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그런 절박함이 되살아났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모두들 절차와 규정에만 매여 있었어요. 박성우가 다시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의료진 즉시 보안 검색대로. 그리고 영어 가능한 직원 누구 없나? 하지만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각자 맡은 업무로 바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외국인 승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아마 혈당 측정기나 응급약물 같은 것 같았는데 보안 요원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방을 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어요. 플리즈, I need my 글루코스 태블러츠.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최기준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절차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전 바다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늦게 행동했었거든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Excuse me, sir. Please breathe slowly. Everything will be okay.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간 국제 항로에서 쓰던 그 언어가 이렇게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외국인 승객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박성호가 제게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만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청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취향식 무대에서 마이크가 켜지면서 제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Please breathe slowly. In and out. Why you are going to be fine. 제 목소리가 공항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누가 영어로 안내를 하고 있나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였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외국인 승객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Do you have your glucose tablets with you? In which pocket? 승객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Left pocket of my jacket. 저는 최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준 씨, 이분은 당뇨병 환자예요. 왼쪽 주머니에 혈당약이 있다고 하는데 응급 상황이니까 먼저 복용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최기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절차상으로는 보안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규정상으로는 기준 씨,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위급한 순간에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었어요. 최기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승객은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통을 꺼내
알약 2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시작했어요. 생크 유소 머치. I was getting really worried. 승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당뇨병 발작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You feeling better now? Do you need medical assistance? I think I'll be okay. But could you help me with the gate change? I'm a bit confused with all this. 승객이 탑승권을 흔들며 말했어요. 게이트 변경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민지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 씨, 이분 게이트가 C14에서 A7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새 탑승권 발급해 줄 수 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침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HERES 요 뉴보딩 패스 게이트 A7 and you have about 40 minutes before boarding. 민지가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발음이 불안정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통역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탑승권이에요. A7 게이트로 가시면 되고 탑승까지 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게이트는 저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승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YOUVE been incredibly helpful. What's your name? Just call me Sam. I hope you have a safe flight. 그 순간 박성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상만 씨, 당장 저랑 얘기 좀 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승객이 안전하게 게이트로 향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Are you sure you are feeling alright? Do you need someone to escort you to the gate? No, I'm much better now. Thank you again, Sam. 승객이 라벤더 향이 나는 의료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A7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처음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박성우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청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그분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의료진이나 안내 직원이 처리할 일이에요. 당신은 청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도 한때는 뭐요? 지금은 청소원이잖아요.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요.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상만 아저씨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윤민지 씨도 조용히 해요.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성우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취향식 준비를 위해 설치된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음향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나 봐요. 갑자기 주변 소리가 모두 증폭되어 공항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성호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고함 소리가 공항 전체에 방송된 걸 깨달은 거죠. 마이크 좀 꺼. 하지만 음향 기술자는 무대 반대편에 있었고 시스템을 바로 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까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 승객이 A7 게이트로 가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That janitor helped me when I was having a medical emergency. He spoke perfect English and was very professional.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Where is the manager shouting at him? THSS not right.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승객들이 박성호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고 그 모든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박성호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음만 만들어냈어요. 그때 취향식 행사 담당자가 급하게 달려와서 음향 시스템을 수동으로 껐습니다. 갑자기 공항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고 특히 외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박성호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퍼지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었어요. 그분 도와주시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최기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상만 형, 형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박성호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이 사태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공항이 난장판이 되었다고요. 그때 취향식 행사장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항공사 관계자들이 뛰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통역사가 아직 안 왔다는데 어떻게 하지? 행사 시작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순간 아까 제가 도운 외국인 승객이 행사 관계자에게 다가가더니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Excuse me, TES gentleman he who speaks excellent English. He just helped me with a medical situation and was very professional. 행사 관계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통역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행사 관계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제 언어 실력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였어요. 저는 그냥 청소원인데요.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래요. 공식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행사 관계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취향식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항공업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통역 없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박성호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사람은 우리 청소 담당 직원이에요. 무슨 통역을? 하지만 아까 제가 도운 외국인 승객이 박성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I can vouch for this gentleman. His English is impeccable and he handled my medical emergency with great professionalism. 그 말을 들은 행사 관계자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정말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항공 전문 용어도 나올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국제 항로에서 일하면서 항공업계와도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각국 공항의 항공 관제사들, 화물 처리 담당자들과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지금의 저는 상만 아저씨 해보세요. 민지가 격려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영어 정말 잘하시잖아요. 아까 그 외국인분 도와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기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우리가 믿어요. 형이 아니면 누가 해요? 그때 취향식 무대에서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Ladies and gentlemen, experiencing a slight delay due to technical difficulties. Please bear with us for a few more minutes. 외국인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행사 관계자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어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의 그런 고요함이었죠. 해보겠습니다. 제 대답에 행사 관계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청소원이 공식 행사 통역을. 그때 항공사 부사장 한기태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으로 이번 취향식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행사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한기태 부사장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통역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식적인 통역은 아니지만 20년간 해외 화물선에서 일하면서 각국 항구와 공항에서 업무 조율을 했었습니다. 한기태 부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항로에서 일하셨죠? 주로 태평양 노선이었습니다. LA, 밴쿠버, 요코하마, 싱가포르. 그쪽 항구들과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작업했었어요. 그럼 항공 물류 쪽 용어도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한기태 부사장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만약 실수라도 하면. 지금 다른 선택이 있나요?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한기태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성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급히 달려와서 작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봉투 안에는 얇은 넥타이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쓰던 건데 깨끗해요. 정식 행사니까. 고마운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받아서 목에 매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행사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복을 입고 얇은 넥타이를 맨 제 모습이 어색해 보였겠죠. Ladies and gentlemen, due to an unexpected situation, we have a substitute interpreter today. Please welcome Mr. 한 SANGMAN. 사회자가 소개하자 박수 소리가 듬성듬성 들렸어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한기태 부사장이 무대에 올라와서 첫 번째 발언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취향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배 위에서 각국 선원들과 대화하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taken your valuable time to join us for today's inaugural ceremony.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의심스러워하던 외국인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태 부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 신규 노선 개설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We believe that this new route will significantly enhanc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our two nations. 통역이 매끄럽게 이어지자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항공업계 인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What about the recent concerns regarding fuel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임팩트 어브 디스루트? 연료 효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복잡한 질문이었어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선에서 일할 때 환경 규제와 연료 효율성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최근 이 항로의 연료 효율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태 부사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장이 말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물선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통역했습니다. We acknowledge these important concerns and we have comprehensive plans to address them systematically. 저희는 이러한 중요한 우려사항들을 인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매끄럽게 넘겨준 것에 감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듬성듬성했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는 본사 임원진의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뜨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 통역사를 섭외했습니까? 즉시 신원 확인 바랍니다. 행사 진행 상황 실시간 보고 요망. 박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취향식장 뒤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의 정체는 언론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취향식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대 위의 조명이 더 밝아졌고 저는 순간 눈이 부셔서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한기태 부사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신형 항공기는 기존 모델 대비 연료 효율성이 25% 향상되었으며 탄소 배출량 또한 3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통역했어요. Our newly introduced AIRCRAFT models achieve 25% improved fuel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models, while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30%. 객석에서 펜으로 메모하던 소리들이 멈췄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신호였죠. 독일에서 온 항공업계 전문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What specific technologies are being implemented to achieve these improvements? 기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통역해야 했어요. 이러한 개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부사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로 경량화된 복합 소재와 첨단 엔진 기술, 그리고 최적화된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서입니다. Primarily through lightweight composite materials, advanced engine technology, and optimized aerodynamic design. 제 통역을 들은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번역이었거든요. 그때 프랑스에서 온 참석자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But what about the recent incidents with similar AIRCRAFT models in Europe? How do you address safety concerns? 유럽에서 발생한 유사한 기종의 사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유사 기종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한기태 부사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화물선에서 배운 위기 대응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사장이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보고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We acknowledge these concerns transparently, and this is exactly our comprehensive plan to address them. 저희는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투명하게 인정하며 바로 이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부사장이 제 통역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겨준 것에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유럽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추가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Exactly. We have thoroughly analyzed the European cases and implemented additional safety inspection systems. 그 순간 뒷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까 제가 도운 외국인 승객이었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취향식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중계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통역하고 있네. 영어 되게 잘한다.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해. 저런 인재가 청소원이라니 아까워. 민지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댓글들 봐. 모두들 아저씨 칭찬하고 있어. 최기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상만 형은 달라. 저런 실력이 있었구나. 하지만 박성호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계속 울리는 본사 메시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저 통역사 신원 파악 완료했나? 언론 인터뷰 요청 들어오고 있음. 준비하라. 회장님도 생중계 보고 계심. 실수 없도록. 박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는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참석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What measures are you taking to ensure consistent service quality across different routes?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 노선에서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품질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 operate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for staff and regular quality assessment systems. 그때 라벤더 향이 다시 스쳤어요. 아까 제가 도운 승객이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That man saved me earlier. HES not just a good interpreter. HES a good person. 다른 외국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프랑스 참석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One final question minus what inspired this new route and what do you hope to achieve? 새로운 노선 개설의 영감과 목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좀 더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질문이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새로운 노선 개설의 영감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달성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한기태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공업이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 전 바다를 누비던 시절의 그 설렘이 되살아났거든요. Aviation is not simply about transporting people and cargo. It's about connecting dreams, hopes, and new opportunities. Through this route, we hope more people can encounter new worlds. 제 통역을 들은 참석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그 순간 박성우가 급하게 뛰어와서 기자와 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인터뷰는 안 됩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오늘 통역을 담당하신 분 아닌가요? 박성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회사 규정상. 그때 한기태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성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박 팀장, 잠깐 얘기 좀 하죠. 두 사람이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부사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이 아까 제가 도운 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카드와 라벤더 샘플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oday. You made my flight possible, and your interpretation was outstanding. 오늘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통역도 정말 훌륭했어요. 그는 제 손에 작은 카드를 쥐어주었어요. This is my business card. I work for a medical device company in London. If you ever need anything. 런던의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라벤더 샘플을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This lavender is from my hometown. It helps with stress and anxiety. I hope it brings you peace. 이 라벤더는 제 고향에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도움이 됩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라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국제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 태평양을 함께 누비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전화를 받기 전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그 이름, 선장 데이비드 윌슨이었어요. 함께 태평양을 누비며 수많은 항구를 거쳤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절의 동료였죠. 여보세요? 샘 정말 너구나. 방금 유튜브에서 내 모습을 봤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힘이 있었죠. 데이비드?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인천공항 취향식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너 같더라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확실해졌어. 샘, 정말 놀라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저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중에 다시. 샘,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한 거야. 다음 주에 런던에서 국제해운업계 컨퍼런스가 있는데 긴급하게 현장 통역이 필요해졌어. 너만큼 바다와 항공, 물류를 모두 아는 사람이 없거든. 국제해운업계 컨퍼런스. 20년 전에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데이비드, 저는 지금. 샘,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 넌 아직도 그때 그 실력 그대로야.
아니, 더 나아진 것 같아.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기자분들이 인터뷰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어. 하지만 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들려온 그 목소리는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일깨워줬거든요. 한기태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상만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혹시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역 업무나 국제 업무 쪽으로 말이에요. 정식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박성호가 구석에서 한기태 부사장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부사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성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상만 씨,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오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도 갑작스럽게 나선 것이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그동안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와, 팀장님도 멋있어요. 최기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팀 같네요. 그때 용역업체 소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상만 씨, 상만 씨.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소장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연장은 물론이고 처우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해요. 오늘 일로 회사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다는군요. 정말요? 그리고 항공사 측에서도 안내 데스크 자원봉사 제안이 왔어요. 외국인 승객 도움 업무 말이에요. 물론 추가 수당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펼쳐진 새로운 기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가 제 곁으로 와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것도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중고품이었지만 깨끗하고 잘 관리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데 손목이 너무 커서 안 맞더라고요. 아저씨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이제는 시간이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저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제 가슴에도 울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최기준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 앞으로 잘 부탁해요. 형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박성우도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상만 선생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국제번호였습니다. 미스터 한? This is James Morrison from Singapore Airlines. We heard about your outstanding interpretation today. We have a proposition for you. 싱가포르 항공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 통역 제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국제해운 회사에서였고 그 다음에는 무역업체에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경력이 하루 만에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지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저씨, 완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새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때 청소 카트를 멈추고 활주로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트 연료 냄새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의 향기를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직함이나 나이가 실력을 가리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깨달은 거죠.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영어 회화 스터디 마이너스 매주 화, 목. 의료 통역 관련 용어 학습. 국제 비즈니스 동향 파악.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공항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받은 도움과 믿음. 언젠가는 더 큰 도움으로 돌려주기. 손목의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또렷하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익숙한 알림음이 들려왔습니다. 띵동딩 띵동딩 띵동딩.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까지만 이번에는 청소 카트가 아니라 통역 배지를 달고 서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 쌓아온 신뢰와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거든요. 오늘은 아시아 유럽 항공 물류 협력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주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바다에서 꿈꿨던 그 자리에 마침내 서게 된 거죠. 상만 아저씨,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이제 안내 데스크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그녀에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오늘 세미나 잘하실 거예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최기준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형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박성호는 이제 저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대했어요. 그날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세미나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어요. 민지가 선물해준 그 시계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참석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6개월 전, 그날 제가 도왔던 영국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Asia-Europe Aviation Logistics Cooperation Seminar. 제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울렸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안, your interpretation was exceptional. But I'm curious minus what made you decide to become an interpreter? 어떻게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 통역사가 아니었어요. 청소원이었죠.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직함이나 현재 상황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길에 저는 다시 그 게이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청소원분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젊은 외국인이었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말했어요. How are you doing? Is everything alright?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I'm fine, sir. Just, I used to be a teacher back in my country. Sometimes I wonder if I'll ever get to use my skills again. 본국에서는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Sometimes opportunities come when we least expect them. Just be ready when they do.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제 명함을 건네줬어요. If you ever need help with interpretation or want to practice your Korean, feel free to contact me.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비행기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싣고서 말이에요. 6개월 전 저는 멈춰진 시계를 바라보며 인생도 그렇게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목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통역 의뢰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제의료진 회의였어요. 네, 한상만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새로운 활주로는 열릴 수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생각에 가슴이 설렜거든요. 오늘도 별별 사연극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